오늘은 2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에서 3단원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관계,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0쪽부터 65쪽입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문화입니다. 통일신라에서는 사상과 종교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유학인데요. 유학의 발전은 국학으로부터 좀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학은 신문왕 때 설립한 국립교육기관인데요. 당시 정치 이념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바로 유학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배우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국학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 인재들이 왕의 신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을 가르치는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라 말에는 원성왕 때 독서선풍과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독서선풍과는 원성왕 때 실시한 국학 학생들의 경전 이해 능력 시험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유학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시험했다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자신이 귀족이 아니면 진골귀족이 아니면 승진에 굉장히 제한이 있었던 사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말에 이런 독서선풍과가 나왔다라는 건 이후에 고려시대 때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거시험이라는 제도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학 장려로 인해서 뛰어난 문장가들이 많이 배출이 됐었는데요. 외교 문서를 굉장히 잘 썼던 강수, 그리고 이두라는 그 한자를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이두를 이용해서 유교 경전을 해설한 설총. 설총은 원효대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전통 문화를 정리한 김대문, 그리고 우수한 문종으로 그 중국에까지 당에서까지 이름을 떨친 최치원 등이 있습니다. 불교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불교는 통일신라 이전에 삼국시대 때는 신라에서 굉장히 국왕 중심의 불교였던 반면에 통일신라가 되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좀 넓은 범위의 불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대중적인 불교를 위해서 노력한 승려에는 원효와 의상이 있습니다. 이 둘이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주의하도록 하길 바래요. 원효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용어만 외우면 누구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인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아미타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불교의 경우에는 경전을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경전을 외울 시간이 없잖아요. 글자도 모르고. 그런데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6글자만 외우면 나도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원효이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이 환영을 했겠죠. 그리고 의상은 중국으로 당에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화엄종이라는 불교 종파를 개창을 하게 되고요. 의상은 관음신앙을 강조를 했는데 관음신앙은 관음보살이 중생은 불쌍한 그 고통에 있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불교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중생의 고난을 듣고 구제를 해준다 라는 신앙으로 관음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음신앙과 아미타신앙은 모두 다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불교의 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는 경전 연구를 중시했던 교종과는 달리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는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지방 곳곳에 선종을 믿을 수 있는 사찰, 절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자, 통일신라의 문화는 불교 예술의 발달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면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불교 예술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경주에 남아있죠. 먼저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나라를 상상해서 만든 절이라는 걸 의미해요. 불교의 이상세계를 신라 땅에 지원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석굴암은 불국사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데 인공석굴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석굴암은 굉장히 진짜 좀 대단한 건축물이거든요. 완벽한 수학적 비례와 불상 조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단한 유물이죠.
그다음 이중기단 위에 3층으로 탑신을 쌓는 3층 석탑 양식이 통일신라 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3층 석탑은 거의 대부분 통일신라 때 거다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에는 선종, 아까 얘기했었죠. 불교 종파 중에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승려의 사리라는 건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나 보살이 죽으면 몸에 이제 화장을 하거든요. 시신을 불에 태우는데 그 시신을 불에 태우면 동그란 구슬 같은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사리라고 해요. 그런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 그리고 승려의 생애를 적은 탑비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승탑과 탑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귀족과 농민의 삶은 조금 다르기도 했습니다. 귀족은 각종 경제적 특권을 누렸고 호화로운 저택, 수입자치품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지만 농민들은 생산의 주축이고 전세, 토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곡물, 지역의 특산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노동, 뭐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지역에 성을 쌓는다. 그리고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농민들은 당연히 그런 부담을 짊어져야 됐었거든요. 이렇게 귀족과 농민의 삶이 굉장히 상반된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고 신라에는 촐락문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록물이 있어요. 이 촐락문서는 촌주라는 지방의 토착 세력, 촌을 다스리는 지방의 토착 세력이 3년에 한 번씩 기록을 하는 문서인데요. 토지의 종류와 면적, 노비의 수, 3년간의 인구 변동 내역, 소와 말의 수, 그리고 과실나무 수 이런 것들까지 기록된 굉장히 상세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서를 통해서 세금 징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불국사고요. 이게 불국사 안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10원짜리 동전 뒷면에도 나와 있죠. 요거는 석굴암이고요. 요거는 승탑, 승려의 사리를 넣는 승탑입니다. 발해의 문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에서도 전 시간에 주자감이랑 발해 육부가 유학의 이념을 따왔다라는 걸 통해서 유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유학의 발달을 보면 육부의 명칭이 유교 덕목을 쓰는 점, 그리고 유학교육기관이었던 주자감을 설치를 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정해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에 묘지석에 유교 경전의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발해에서도 굉장히 유학을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에서도 불교가 발전을 하는데요. 수많은 절터가 있고 불상, 석등, 기와 등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요. 불교식 명칭을 사용한 문왕의 사찰이 건립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왕은 금, 륜, 성법 등의 불교식 명칭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왕이 굉장히 불교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발해 문화의 성격을 보면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 당나라와 말갈 등의 문화를 수용해 국제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보면 고구려 문화 요소를 좀 보면 정해공주 무덤의 양식이 고구려처럼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걸 통해서 고구려 문화 요소를 엿볼 수 있고 모주림 천장이라는 양식이 있었어요. 모주림 천장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좀 변을 좀 이렇게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아치 형태로 좀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양식이었는데 그걸 모주림 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 문화 요소에는 상경성, 당나라 그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의 구조가 당의 수도였던 장안성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궁궐 밑에 쭉 뻗은 길이 있는데 그걸 당나라에선 주작대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쪽으로 뻗은 대로를 주작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상경성에도 주작대로 같이 쭉 뻗어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효공주 무덤은 고구려 문화 요소를 딴 정해공주 무덤과는 달리 당나라의 요소에 해당되는 벽돌 무덤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당 양식의 벽화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통해서 당 문화 요소도 좀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발해는 지배층은 고구려계가 많았지만 피지배층은 거의 대부분 말갈계였어요. 말갈 문화 요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방 지역에서 나타나는 흙무덤이나 말갈식 토기와 단지 등을 통해서 발해에는 말갈 문화 요소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발해 오른쪽에 있는 게 발해의
막새기와라고 하거든요. 처마 쪽에 거는 기와를 막새기와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고구려의 막새기와입니다. 둘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는 걸 보여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해 문화의 좀 사례예요. 왼쪽에 나오는 게 발해 석등인데요. 이게 높이가 6.3m가 높아요. 6.3m 정도가 돼요. 사이즈가 굉장히 그림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석등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교과서 표지에도 나오는 유물이에요. 요거는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 상이라고 해서 이불병좌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발해에 있었던 영광탑인데요. 중국 동북지방에서 현존하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고 당의 건축 기법과 좀 유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건축 양식이랑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당 문화의 요소를 받아들였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발해는 우리 민족의 특징답게 온돌을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온돌 유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요게 바로 모주림 천장이에요. 모주림 천장은 좀 위로 올라갈수록 그 모를 좀 줄이면서 점점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아치 형태로 만들어내는 천장 양식을 말하는데요. 왼쪽이 고구려의 무덤에서 나타나는 모주림 천장 양식이고 오른쪽이 고구려의 그런 무덤 양식을 딴 구식 돌방 무덤을 가지고 있는 정해공주의 무덤의 모주림 양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슷하다는 걸 통해서 고구려의 문화를 발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